안녕하세요. JNDTech 고객지원팀의 박현우입니다. 저는 이번 비디오에서 여러분께 어떻게 리눅스를 디버깅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리눅스 디버깅 같은 경우에는 유부트 디버깅, 그 다음에 리눅스 커널 디버깅, 모듈 디버깅, 어플리케이션 디버깅, 라이브러리 디버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처럼 CBD를 수행시켜 주십시오. 먼저 리눅스를 디버깅 하기 전에 두 가지를 준비를 먼저 해 두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컴피그의 프로세서를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터미널 통신을, 시리얼 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처럼 메소드를 시리얼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모드를 선택해 주시고 그 밑에 시리얼 포트에 관련된 설정을 다 맞춰주십시오.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뷰에 콘솔 뷰 창을 눌러주시면 이제 여러분은 CBD 안에서 타겟과 시리얼 통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OS 디버깅 하시면서 OS의 프로세스나 타스크 그 밖에 여러 가지를 확인하실 때 필요한 OS 어웨어리스 기능을 사용하시기 위해 컴피그의 RTOS 커스터마이즈를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요. 이곳에서 리눅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메뉴에 리눅스라는 메뉴가 생깁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이 OS 어웨어리스 기능들과 어플리케이션 디버깅 UI, 그 다음에 모듈 디버깅 UI와 같은 것은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될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리눅스 버전이 이네이블 되어 있는데요.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오토로 해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주신다고 하고 싶으시면 밑에 유저 인풋과 같은 기능을 사용하셔서 직접 버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오토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클로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리눅스 디버깅을 위한 환경 세팅은 전부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리눅스 디버깅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의 타겟 MBA2440에는 64MB 짜리 낸드 플래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저는 리눅스 2.6 버전을 설치를 해놨고요. 한번 우선 전원을 인가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유부트가 부팅이 다 됐고요. 이번에 리눅스 2.6 커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커널이 이제 로딩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커널이 다 로딩된 후에 보시는 것처럼 파일 시스템 안까지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리얼 통신은 안정적으로 설정이 된 것 같고요. 지금부터 한번 리눅스를 디버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서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부분이죠. 유부트, 리눅스 커널을 호출하는 유부트에 대해서 먼저 디버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겟과 저희 그 코드바이저 에뮬레이터와 커넥션, 시스업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미 그 커넥션을 위한 세팅을 이미 다 해두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 해두었습니다. 램 이니셜라이제이션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커넥트를 먼저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겟과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럼 한번 그 시리얼 창을 클리어를 시킨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디버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트 이미지를 먼저 로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로드를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컴파일한 유부트 이미지가 있는 위치와 그곳에서 이제 파일 형식을 전부로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는 유부트 이미지를 로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이 밑에 세 가지 옵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세 가지 옵션들을 다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노코드라는 옵션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 유부트 이미지를 로딩을 할 때 단지 심볼, 그 디버깅 정보가 담겨있는 심볼만 로딩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데이터 코드들은 이미 제 타겟에 이미 퓨징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데이터 코드까지 로딩 하실 필요 없이 말 그대로 노코드죠. 단지 심볼 정보,
이 유부트 이미지 심볼만 로딩하겠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멀티 이미지입니다. 멀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미지를 여러가지 로딩을 하실 때 멀티 이미지 옵션을 체크를 해주지 않으시면 먼저 한번 이전에 로딩한 그 이미지가 다시 업로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이미지를 로딩 하시려면 반드시 이 멀티 이미지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따가 아시겠지만 그 모듈 디버깅과 어플리케이션 디버깅 같은 걸 하실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그 커널 이미지인 VM 리눅스가 반드시 이미 로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VM 리눅스 이미지와 앞으로 디버깅할 어플리케이션의 이미지라든지 모두 두 가지가 같이 로딩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멀티 이미지 같은 옵션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킵 스테이트와 같은 경우는 킵 스테이트를 체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을 바꾸지 않고 여러분 이미지를 로딩 하시면서도 프로그램 카운터는 그대로 두면서 이미지를 로딩 하시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다 체크를 한 다음에 한번 유부트를 로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빠른 속도로 유부트 이미지가 로딩이 되었고요. 로딩된 심볼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심볼의 리스트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시면 보시다시피 유부트가 로딩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유부트를 디버깅 하기 위해서 가장 흔히 저희가 사용하는 유부트 안에서 기본적으로 호출되는 펑션 중에 하나인 보드 이닛이라는 펑션을 찾아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치를 하면서 유부트를 디버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볼 바이 네임을 이용해서 내비게이터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로딩 하셔도 되고요. 심볼 브라우저를 아니면 이 왼쪽 아래에 y.b죠. 심볼 브라우저를 로딩 하셔서 이런 식으로 로딩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보드 이닛이라는 것을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자동 완성으로 저희 CBD는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보드 이닛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호출했습니다만은 보시는 것처럼 소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제 소스를 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소스 패스를 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직접 소스 패스를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커맨드 창에서 아니면 저희 쪽에서 제공하는 UI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컴피그의 소스 패스라는 곳을 가셔서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의 그 유부트에 실제 소스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경로에 있기 때문에 이 경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릭을 눌러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유부트 소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제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브레이크 포인트로 가서 set 하드웨어 브레이크 포인트를 해주신 다음에 자, 보시는 것처럼 터미널을 옆에 두고요. 한번 타겟을 수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타겟이 수행되다가 멈추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유부트가 수행이 시작되는 중간에 바로 이곳에서 프로그램 카운트가 멈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부트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스텝을 이용하셔서 계속적으로 디버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유부트 디버깅에 이어서 어떻게 리눅스 커널을 디버깅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VM 리눅스라는 그 리눅스 커널 이미지, 심볼 이미지를 반드시 로딩 하셔야지 커널부터 어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까지 모두 디버깅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저 VM 리눅스라는 심볼 이미지를 먼저 로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로드를 들어가셔서 보시면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그 위치를 갖고 계실 텐데요. 그 컴파일한 VM 리눅스 이미지를 로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 지금 그 VM 리눅스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이 VM 리눅스 이미지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유부트와 같이 노코드 멀티 이미지 킵 스테이트를 꼭 클릭을 해주셔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미지를 로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로딩하고 있고요. 자, 로딩이 다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심볼에 리스트 프로그램을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전에 유부트부터 해서 지금 VM 리눅스까지 로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부트를 디버깅 하실 때 방금 보드 이닛을 선택을 해주신 것과 같이 그 VM 리눅스 안에서도 항상 리눅스 커널을 디버깅 하실 때 보통 보편적으로 지나가는 함수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스타트 커널이라는 함수인데요. 제가 그곳에 역시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브레이크포인트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볼에 심볼 바이 네임에 심볼 브라우저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스타트 커널과 같은 함수를 반드시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택을 해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소스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디스어셈블 모드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의 그 값을 아직은 보실 수가 없습니다. 이는 지금 커널 부팅 전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아직 제대로 커널에 대한 것이 세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들은 반드시 브레이크포인트를 하드웨어 브레이크포인트를 설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드웨어 브레이크포인트를 세팅해 주시고요. 이 이후에 커널이 부팅된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껏 소프트웨어 브레이크포인트를 설정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럼 한번 리눅스 커널을 부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까처럼 콘솔 창을 확인해 주시면서 제가 한번 바로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겟을 유부트에 이어서 계속 부팅을 하시다 보면 다음과 같이 OS 선택하는 부분이 아까 전에도 있었는데요. 제가 2번 리눅스 2.6 커널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방금 전에 했고요. 이제 바로 리눅스 커널을 부팅하면서 보시는 것 같이 스타트 커널 부분에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멈추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메모리에 값들이 제대로 올라왔고요. 이 이후에 여러분들은 하드웨어 브레이크포인트가 아닌 소프트웨어 브레이크포인트를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소프트웨어 브레이크포인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에 단지 클릭만 하면 소프트웨어 브레이크포인트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브레이크포인트에서 소프트웨어 브레이크포인트 설정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겟을 진행을 시키시면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진행을 시킬 수가 있죠. 예전에 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 브레이크포인트는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개수 제한이 없지만 내부적으로 저희 CBD 내부적으로 이미 한 개의 하드웨어 브레이크포인트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과 같이 계속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커널을 디버깅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커널 디버깅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보시는 것처럼 계속 디버깅을 진행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말대로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지금 커널이 부팅되는 과정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러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매번 printk 함수, 지금 표현되는 게 printk 함수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 printK가 호출될 때마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을 해서 잠깐 멈췄다 고하고 멈췄다 고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break set print k 에다가 spot이란 옵션을 주고요. 자, 세팅을 해보면 고를 진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go stop 다음과 같이 print k가 표현될 때마다 멈췄다 고했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어느 순간에 한번 멈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느 특정 위치에 멈췄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지금
리눅스 커널의 어느 부분부터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콜스택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콜스택을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콜스택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현재 to exit, init, 또 init, 플랫폼 디바이스 레지스터 이러한 함수들을 거쳐서 지금 보시는 printk 안까지 들어와 계십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지금 한번 브레이크포인트를 모두 아까 세팅해 놓은 브레이크포인트를 모두 지운 다음에 커널 부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를 눌러 주시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파일 시스템까지 모든 부팅을 마쳤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셨던 것과 같이 커널은 디버깅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커널이 다 부팅 되었듯이 커널 디버깅을 마치셨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커널을 다시 한번 디버깅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그런 소스를 가지고 시스템 콜을 호출을 해서 다시 한번 커널을 디버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타겟을 멈춰 주시고요. 그 시스템 콜을 하는 소스 하나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심볼 바이 네임의 심볼에서 VM 리눅스 안에 소스를 해서 콜 테스트라는 소스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셔서 시스템 콜 테스트라는 함수를 제가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곳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을 하시고 한번 다시 타겟을 수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타겟에 방금 시스템 콜과 관련한 어플리케이션이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USB 메모리 하나를 제 타겟에 삽입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연결을 했고요. USB가 다 마운트가 되면 그 USB가 마운트 된 곳으로 가서 제가 준비한 그 시스템 콜을 콜하는 어플리케이션 마이콜을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콜을 호출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설정해 놓은 브레이크포인트가 이 시스템 콜 테스트라는 함수에 멈추게 됐고요. 다시 커널을 디버깅 하실 수 있는 상태에 돌입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시 여러분들이 리눅스 커널을 디버깅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리눅스 커널을 디버깅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눅스 커널 디버깅은 마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OS 어웨어리스 기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리눅스 커널이 모두 다 부팅이 되었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우선 타겟을 스탑을 시킨 후에 리눅스 메뉴를 가보시면 보시다시피 아까 디세이블 되어 있던 그런 메뉴들이 이네이블 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쇼 타스크 리스트를 눌러주시면 현재 여러분들이 리눅스 타스크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타스크에 대한 상태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프로세스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프로세스 메모리 리스트, 메모리죠. 그 다음에 모듈.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듈을 이제 인스 모드나 그런 같은 작업을 하시면 여기에 모듈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리눅스 버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아까 제가 오토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OS 버전이 오토로 잡힌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유부트 그리고 리눅스 커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리눅스에 대한 OS 어웨어리스 기능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모듈 그리고 라이브러리 디버깅을 커널이 다 부팅된 후에 커널 디버깅까지 진행한 후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저는 지금 어플리케이션 디버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드린 세 가지를 아까 전에 했듯이 유부트 디버깅 후에 커널 디버깅 후에 계속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여러분께 처음부터 어떻게 다시 디버깅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디버깅을 처음부터 CVD를 처음으로 구동을 하고 그 이후부터 진행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직 지금 타겟 전원을 인가시키지 않았는데요. 전원 인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커넥트를 하시고요. 저희 코드바이저와 타겟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했듯이 이전에 언급을 했듯이 그 세 가지 커널 이후에 모든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VM 리눅스 심볼을 로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리눅스에 관한 심볼이죠. 심볼을 로딩을 하시는데 그 심볼을 먼저 로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과 같이 이 VM 리눅스를 로딩 하겠는데요. 여기 노코드 멀티 이미지 킵 스테이트 옵션을 다시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로딩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로딩이 되고요. 이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리스트 프로그램에서 로딩된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콘솔 창을 또 열고요. 타겟을 먼저 수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부트가 부팅이 되고 커널도 마저 부팅을 해주시고요. 이제 파일 시스템에 도착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어플리케이션 디버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타겟을 스탑을 시키시면 리눅스의 OS 어웨어리기스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타겟을 다시 런을 시키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디버깅 하시려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모듈이라든지 라이브러리는 반드시 그 타겟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 코드가 실제 코드가 타겟에 올라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디버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전부 메모리, USB 메모리에 담아서 지금 제 타겟과 연결을 먼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스틱을 제 타겟에 삽입함으로 해서 바로 지금 마운트를 시켰고요. 그 마운트된 이미지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마운트가 되었고요. 자, 이제 어플리케이션 디버깅을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타겟을 멈추시고요. 자, 어플리케이션을 디버깅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어플리케이션 심볼 이미지를 로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어플리케이션은 메인 함수를 거치게 됩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의 시작 부분이 바로 메인 함수이기 때문인데요. 그 메인 함수를 찾아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세팅을 해준 다음에 타겟을 런을 시키는 이 세 가지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해주셔도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로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심볼 브라우저에서 직접 가서 찾으시고 메인을 찾으시고 그 앞에다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타겟을 런을 시키고 여기서 콘솔에서 바로 어플리케이션을 수행을 해주시면 브레이크 포인트의 프로그램 카운트가 바로 멈추게 될 텐데요.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저희 CVD에서는 보다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UI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UI를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한 번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눅스에서 어플리케이션 디버깅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디버깅한 어플리케이션을 찾아서 그 프로그램 자체를 찾아서 로딩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디버깅할 어플리케이션은 바로 ARGB ARM 이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것을 열기를 해주시고 이 어플리케이션 열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트 디버그를 해주십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타겟이 다시 동작을 하죠. 런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타겟이 런이 되면 여러분은 콘솔을 이용해서 그 어플리케이션만 수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수행하시는 순간에 저희 UI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어플리케이션 네임에서 적혀있는 이름, 그 이름을 찾아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로딩을 합니다. 이미지를 로딩을 해서 메인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을 하고 자동으로 그 다음에 멈추게 됩니다. 보십시오. 제가 한번 바로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수행하시면 방금 로딩하고 타겟이 멈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타겟이 어디에 멈췄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인에, 어떤 메인에 멈췄습니다. 이 메인은 바로 argument v arm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메인 함수에서 멈췄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디버깅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이미지 로딩하고 타겟이 멈추면 여러분들은 이 UI를 닫으셔도 무방합니다. 닫으시고 이 메인 함수 내부에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을 해주시고요. 지금은 커널이 부팅이 되고 MMU도 다 수행이 되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치를 하셔도 되죠. 제가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를 설정을 했는데요. 한번 타겟을 수행을 해보죠. 자, 이곳에서 한번 멈췄고요. 또 한번 수행하시면 아규먼트 받는 곳에서 멈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멈췄고요. 자, 넘버를 입력하라고. 자, 또 한번 진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 디버깅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콜스택 예를 하나 드리기 위해서 메인 함수 내부에 콜스택1이라는 함수를 또 호출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콜스택1은 보시는 것처럼 콜스택2를 호출을 하고요. 콜스택2는 콜스택3까지 호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콜스택3 안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또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콜스택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콜스택을 호출하는 부분까지요. 자, 그 전에 입력값들을 다 넣어주고 콜스택까지 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한번 고를 진행하면 콜스택 3까지 들어온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콜스택을 호출을 하시면 현재 여러분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콜스택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현재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위치를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여러분들은 콜스택 3에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 메인부터 해서 콜스택 1, 콜스택 2, 콜스택 3까지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위치가 여러분들의 현재 있는 위치고요. 콜스택 3.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변수들은 바로 메인의 지역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것은 메인 함수 밖으로 나가기 전에 어플리케이션 수행을 마치기 전에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 더 설정을 해놨으니까요. 메인 함수까지 다시 메인 함수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을 해보시면 메인 함수인데요. 현재 여러분들이 호출하는 어플리케이션이 argument v arm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선 리눅스의 타스크를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current로 현재 어플리케이션으로서 argument v arm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OS 어웨어리스 기능 show task list 안에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플리케이션 수행을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요. 자, 어플리케이션 진행을 다 마쳤고요. 여기까지가 어플리케이션 디버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모듈 디버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듈 디버깅은 두 가지의 모듈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우선 타겟을 멈추고요. 모듈 디버깅도 똑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디버깅과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메인 함수에서 브레이크 포인트가 쓰는 것 뿐이고요. 아울러 모듈 디버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모듈을 삽입하는 명령, 인스 모드나 모듈을 제거하는 명령, RM 모드를 사용하실 때 그에 맞는
함수들에서 자연스럽게 멈춰주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모듈 디버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똑같이 UI를 사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UI가 굉장히 편하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모듈 디버깅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디버깅할 모듈을 선택을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모듈에 스켈레톤이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이 모듈을 선택을 했고요. 자, 디버그 스타트를 클릭을 하면 다시 타겟이 런을 하겠죠. 우선 클릭을 해주시고 타겟이 런 되는 상황에서 방금 전에 제가 선택한 모듈을 인서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인서트 방법은 이미 아시겠지만 인스 모드 스켈레톤, 제가 하려는 건 스켈레톤 모듈이죠. .ko. 자, 인서트 하시는 순간에 로딩하고 타겟이 멈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타겟이 어디서 멈췄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바로 스켈레톤 모듈의 초기화 부분에서 멈췄네요. 데이터 스켈레톤 이닛이라는 곳에 멈췄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 스켈레톤 모듈 안에 들어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디버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듈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스켈레톤을 한번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시면 프로그램 리스트 뷰에 모듈이 이미지가 로딩이 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울러 여기서 디버깅, 모듈 디버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모듈이 삽입될 때 스켈레톤 이닛이 호출됐던 것처럼 이제 RM 모드를 수행할 때, 제거될 때도 데이터 스켈레톤 엑시트가 수행될 것을 예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제거될 때 이 스켈레톤이 멈출 수 있게 한번 소프트웨어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겟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타겟을 수행하시면 지금 삽입된 모듈을 제거를 해봐야죠. 자, RM 모드 skeleton.ko를 하시면 다음과 같이 예상하셨듯이 데이터 스켈레톤 엑시트에 멈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듈을 제거할 때도 디버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더 모듈 디버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모듈 디버깅 하려고 하는 것은 디바이스 KO라는 모듈인데요. 그 모듈을 선택을 해주시고 디버그 스타트를 하시면 다시 타겟이 진행이 되겠죠. 타겟을 수행을 시킨 다음에 그 모듈이 있는 곳으로 가서 지금 그 모듈이 있는 위치입니다. 그곳에서 디바이스 모듈을 삽입해 주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모듈 이미지가 로딩이 된 후에 바로 그 모듈의 시작 부분에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멈추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한번 제가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모듈. 자, 보시는 것처럼 로딩이 됐고요. 방금 로딩이 되고 타겟이 멈췄습니다. 디바이스 모듈이 로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타겟이 어디서 멈췄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보시는 것처럼 init 모듈이라는 곳에서 타겟이 멈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init 모듈이 보통 보편적으로 모듈을 인서트 할 때, 인스 모드를 수행하실 때 멈추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디버깅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오버를 통해서 디버깅 진행하셔도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디바이스가 이제 삽입됐다는 걸 프린트 K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나갈 때, 이 모듈을 또 제거를 할 때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아래 보이시는 클린업 모듈에서 소프트웨어 브레이크 포인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을 해주시고, 자,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실 게 있는데, 지금 디바이스 KO라는 모듈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리눅스에서 show 모듈 리스트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모듈, 디바이스 모듈이 올라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듈을 제거해 보도록 하죠. RM 모드 디바이스 KO를 하시면, 자, 모듈이 제거되는 순간에 클린업 모듈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 카운터가 멈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듈 디버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이브러리 디버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라이브러리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스태틱 라이브러리, shared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다이나믹 링크드 라이브러리가 그것인데요. 첫 번째 스태틱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그 디버깅 방법이 어플리케이션 디버깅과 거의 비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shared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먼저 디버깅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hared 라이브러리를 디버깅하기 위해서는 shared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디버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디버깅을 먼저 수행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은 우선 예상하셨다시피 VM 리눅스는 당연히 로딩되어 있어야 하고요. 리눅스에서 어플리케이션 디버깅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제가 shared 라이브러리 디버깅을 위해서 준비한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로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IG shared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것을 클릭을 해주시고 디버깅 스타트를 하시면 타겟이 수행이 되겠죠. 자, 타겟이 수행이 된 상태에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수행을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어플리케이션 디버깅과 같죠. 자, 수행을 해주시면 그 어플리케이션 이미지를 로딩한 후 타겟이 멈추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IG shared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로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이 멈췄죠. 그곳 메인에서 멈췄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리눅스의 타스크, CO 타스크 리스트를 보시면 방금 그 로딩한 어플리케이션 IG shared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CO 라이브러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CO 라이브러리를 먼저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이 IG shared라는 어플리케이션에 관여되는 라이브러리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몇몇 shared 라이브러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이 shared 라이브러리 IG.so.0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디버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똑같은 이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반드시 shared 라이브러리를 디버깅하기 위해서는 플래그가 exrd라는 라이브러리를 로딩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드 심볼을 해 주십시오. 이 라이브러리 로딩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요. 어플리케이션과 마찬가지로 실제 그 라이브러리 있는 곳에서 그 라이브러리를 직접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로딩을 했습니다. 그 라이브러리가 로딩된 걸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IG shared application 라이브러리 IG 라이브러리가 로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라이브러리 디버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라이브러리에 관여되는 함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심볼 내비게이션, 심볼 브라우저에서 그 라이브러리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에 관한 소스를 선택을 하면 제가 그 라이브러리 소스를 하나를 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IG라는 소스 열면 보시는 것과 같은 펑션, 함수들 두 가지가 asum, adif라는 함수 두 가지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함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IG shared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호출하는 함수입니다. 라이브러리겠죠,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adif라는 함수와 asum이라는 함수가 있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호출되는 부분에 메인에서 호출되는 부분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메인이 나가기 전에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타겟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죠. 자, 타겟을 수행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브레이크 포인트에 섰고요. 또 고를 하시면 바로 라이브러리 안에 adif라는 함수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세웠으므로 여기서 디버깅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또 타겟을 런 시키면 다시 그 printf 메인에서 printf에서 브레이크포인트가 쓰고요. 또 다시 런을 시키면 다시 한번 a썸이 호출되는 바로 그 라이브러리에 멈추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 쉐어드 라이브러리를 디버깅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진행을 시키시면 지금 콘솔 창에 어떤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자, 입력을 하신 후 메인 함수가 전부 수행이 되고 어플리케이션이 수행이 맞춰지면 다음과 같이 어플리케이션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이 바로 shared 라이브러리를 디버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Dynamic Linked 라이브러리를 디버깅 해보도록 하죠. 자, Dynamic 라이브러리 디버깅은 shared 라이브러리 디버깅과 거의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똑같이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로딩을 하고요. 다이나믹 라이브러리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은 다른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이나믹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디버그 스타트를 하면 타겟이 수행이 되고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수행하는 순간 로딩하고 그 어플리케이션 이미지가 로딩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그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보시는 것처럼 메인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설정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와 같이 리눅스 타스크 리스트를 열어보시면 현재 어플리케이션이 타스크에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show 라이브러리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이 라이브러리 보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하지만 여러분이 디버깅할 다이나믹 라이브러리를 확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하죠. 이것은 저희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아니고요. 쉐어드 라이브러리와의 차이점은 다이나믹 라이브러리는 반드시 그 내용이 먼저 호출이 되어야만 다이나믹 라이브러리가 실제 리눅스 커널에 올라와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프로그램을 더 진행을 시켜야 합니다. 제가 한번 다이나믹 라이브러리 호출하는 곳까지 프로그램 카운터를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인데요. DL 오픈, 이곳에서 저희가 디버깅할 다이나믹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부분입니다. 자, 고로 우선 이곳까지 수행을 하고요. 자, 입력하시는 순간에 이곳에 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아까 그 다이나믹 라이브러리가 호출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한번 오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오버를 하는 순간 보시는 것과 같이 다이나믹 라이브러리가 로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EXRD 플래그 타입의 다이나믹 라이브러리를 로드해 주시고요. 직접 선택해 주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선택을 해 주시고 라이브러리가 로딩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 리스트 뷰에서 다이나믹 라이브러리가 로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를 디버깅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놓은 함수로 가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a썸과 adiff에서 다이나믹 라이브러리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현재 프로그램 카운터에서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콘솔에 300-100을 아까 입력을 했기 때문에 adif라는 a-b라는 adif라는 함수로 호출했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라이브러리를 디버깅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진행을 계속 하시면 보시다시피 다 진행이 되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끝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다이나믹 라이브러리를 디버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동영상에서는 어떻게 리눅스를 디버깅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유부트, 그 다음에 커널, 그 다음에 부팅이 다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커널을 어떻게 디버깅 하는지,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디버깅, 모듈 디버깅, 마지막으로 두 가지 라이브러리 디버깅까지 확인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코드바이저를 사용하시면서 또한 CBD를 사용하시다가 궁금한 점, 또한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JNDTech 고객지원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고 빠르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비디오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